안녕하세요. 도박주도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저의 영상에 많은 관심과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박으로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가족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도박 중독 회복을 위해서 저 외에 다른 영상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박 엔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와 회복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남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도 도박 중독 회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힘을 쓰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도박중독 회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도박중독자 쿠첸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을 전하며 지금부터 저의 삶과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6살 12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울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도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간만에 본 친구 중 한 명이 큰돈을 쉽게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함께 만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당시에 저는 토토를 하는 친구에게 호기심은 갔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7살이 된 무렵 저는 그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울산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갔습니다. 그 토토하는 친구도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여전히 토토를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본 저는 주변의 친구들의 시선과 손해를 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마음과 호기심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는 토토를 전문으로 하는 톡방으로 저를 초대해 주었으며 그날 저는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제대로 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박은 신세계였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 토토를 전문으로 하는 톡방 그리고 토토 사이트 내에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톡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픽을 주면서 딸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딸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친구가 배당을 높게 잡으면 잃는다는 말을 무시하고 배당 금액이 마치 내 돈인 것 마냥 아무렇게나 작은 금액으로 베팅하고 있었고 따는 날보다 잃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잃은 돈이 많아지다 보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였지만 잃은 돈이 아깝고 지금의 상황이 분하고 억울해서 다시 도박을 하는 친구들에게 픽을 물어보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박에 빠져있던 저는 당연히 업무는 뒷전이고 스스로 베팅을 하면서 계산하고 사이트 하나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같이 토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더 추천받아 2개를 사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후 손실과 이득의 반복 속에서 저는 스포츠에 소질이 없다고 느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미니게임, 망치, 사다리 등에 빠져 짧은 시간에 쾌감을 계속 맛보았습니다. 돈을 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생활비에 조금 더 보태 조절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강했고 도박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하다가
결국 미니게임에서도 계속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부족하고 무능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잃은 건 사이트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직접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카페에는 다양한 도박들이 있었고 거기서 바카라 푸잭이라는 단어가 끌려 관련된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은 금액으로 바카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당시 300만 원 정도 들어있었던 디딤 씨앗 통장에 있는 돈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시작했을 때 내가 벌고 있는 돈 내에서 즐기는 수준으로 해보자는 저의 다짐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도박은 저의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잃었던 돈을 원상복구도 해보고 크게 잃어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분의 좋고 나쁨이 반복되면서 예민해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감정 변화가 심해져 버렸죠. 그 당시 여자친구도 도박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예민해지는 저의 모습이 걱정되어 적당히 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 당시 전 여전히 조절이 가능하고 잃은 금액은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크게 잃을 날이면 후회와 실망으로 도박 중독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는 끊어야 하지라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다시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보면 조급함이 커져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급여에서 꼭 필요한 소비만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하자라는 저의 생각이 컸습니다. 그 한편에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단도박에 대한 저의 양가적인 마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카페에도 들어가서 글을 쓰고 다시 회복되는가 싶으면 도박에 손을 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고스톱 어플에서 서포터즈를 구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포터즈는 일정한 금액의 다이아를 충전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 필요했던 저는 월 500만 원 보장이라는 말에 쉽게 마음이 끌려버렸습니다. 뒷거래로 게임 머니를 현금화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해보자는 마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집어넣게 못 준다고 다시 바카라에 손을 대 돈을 잃고 월급으로 고객들에게 다이아를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24시간 서포터즈 일과 본업을 병행하면서 돈을 꾸준히 벌었습니다. 본업보다 서포터즈 일이 돈을 더 버는 일이 많았고 그 어플 속 도박을 나도 하면서 게임 머니를 현금화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즐겁고 여유로웠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도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며 어머니 용돈도 꾸준히 드렸고 적금과 필요한 걸 사도 돈은 계속 쌓여서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한 사이트에서 카지노랜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머니를 충전하고 도박을 끊을 수 없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만족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그 사이트에서 무료 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을 하는 도중 채팅글에 머니 환전이라는 머니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머니상이 있구나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후 술을 마시고 머니상을 통해 충전이라는 걸 해볼까 라는 마음에 충전을 하였고 하필 그날은 제가 고스톱으로 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스톱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짧은 시간에 돈을 복구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 게임을 통해서 잃었던 돈을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잃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복구를 해버린 경험이 저에게 더 큰 불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돈을 잃으면 다른 걸로 만회하자라는 마음이 생겨버렸고 잃었어야 하는 돈을 복구해 버렸으니 고스톱으로 돈을 잃으면 다음에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28살 7월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고 다음날 야간 근무라 술을 마시고 집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도박으로 날려버렸고 당장 돈이 없는 나머지 카드론을 통해서 1,500만 원을 급하게 받고 그 돈으로 마이너스 40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400만 원 잃은 거죠. 밤새 게임을 한 나머지 배고픔에 밥을 먹으면서 정말 오늘의 상황이 무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드론을 상환하면서 다신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갑자기 술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면서 저는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을 잃고 다시 300만 원 충전하고 그 돈을 잃고 다시 충전하고 결국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새워서 오전 출근을 하고 복구 욕심이 큰 나머지 퇴근 후 카드론 대출을 받고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주 3병과 스마트폰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아 노트북으로 사이트를 접속하고 다시 게임머니를 충전하였습니다. 처음엔 1,700만 원까지 갔던 금액이 점점 내려가더니 술을 엄청 마시고 눈을 떠보니 금액은 어느새 200만 원 남짓.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카드론은 풀로 잠긴 상태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까지 빼서 도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서워서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시 빚이 처음 생겨서 이자가 많이 나와 대신 갚아달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돈을 갚아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갚아주신 돈에 대해서는 저는 어머니에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월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다 드리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본업 외에 다른 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보도 선수로도 일을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한 건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었는데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도박을 했습니다. 또다시 돈을 잃었죠. 계속 잃으면서 더 이상 거기에 큰 금액을 붓다가는 전세금까지 손을 댈 것 같아 욕을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마다 돈을 잃었다는 생각과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 후 몇백씩 충전하고 잃고 한 게임 머니상에게도 게임 머니를 구매해 올인하고 잃고 아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도박에 제 탓이 아닌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먹었지만 역시나 술을 마시고 그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정신도 혼미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보자는 마음보다는 그냥 계속 게임을 하고 싶었는지 보험, 약관 대출, 카카오뱅크 등 전부 끌어다가 쓰니 빚은 1,200만 원 정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난 안되다 보다 하는 마음에 이러다가는 정말로 어머니가 도와준 전세금까지 손을 댈 것 같아 그냥 죽자는 마음으로 강한대교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한대교 앞에서 신발을 벗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만 도박을 그만두자고만 했지 나아지기 위해서 뭘 노력했을까? 죽더라도 죽기 살기 위해 노력해보고 죽자는 마음이 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예전 도박중독 치료 카페에 부산에 위치한 정신과를 검색하여 예약하고 단도박 유튜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 형같이 이야기해주고 정신 차려 미친 새끼야 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경험에서 통한 진심이 저에게 전달된 것 같았고 같이 슬퍼해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같이 있어주고 제가 화장실에 몰래 가서 도박을 했을 때도 하지 말라고 걱정해주고 옆에 있어줬던 친한 동생한테 전화해 울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움의 전화인 1336에 전화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며 굳게 마음을 먹으리라 다짐하고 단도일지와 상한일지를 쓰고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을 주차별로 나누어 보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센터를 다니며 상담사분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한 달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단도박을 임하기 위해 센터를 다녀온 소감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면서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처음 부산에 와서 살던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잡고 그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알게 된 형님께서 단도박의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 위해 단도박 30일차에 저에게 오픈 톡방 방장을 주셨고 그 마음이 아직까지 자리 잡아 센터와 병원, 추가적으로 센터 내 프로그램 일정 등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픈 톡방에는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단도박 3개월쯤에는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다른 사람에게 조언만 하다 보니 심장이 막혀있는 기분이었고 그 마음을 조절하는 데에는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늘 가족에게 오픈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픈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어머니는 제가 힘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힘든데 버텨야지 어쩌겠어, 주로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너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라는 말을 주로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는 병명도 없는 병에 걸리셨고 저와 제 동생 앞에서 자살 시도도 하셨습니다. 호전되기 위해 병원, 절, 교회, 굿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지금은 약물 치료의 도움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오픈을 못하고 미뤘습니다. 오픈을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말을 해주셨고 힘들면 말하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무거운 짐 좀 나눠 갖자라는 말에 눈물을 흘렸고 이 말에 몰래 눈물을 훔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현재 단도박 400일째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카페, 톡방 등 많은 사람들과 저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도박을 할 때는 주변에 대한 기대감, 어머니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드실 때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아들, 아버지의 기대, 동생의 방황으로 제가 조급함이 커서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확률을 통해 내가 개선되고자 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노력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순간 경험 일기쓰기, 쉽게 이야기하지 않기, 남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도박이란 단어의 무력함 시인하기, 도박 중독자이며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 병원 다니기, 센터 다니기, 센터나 병원 진료 다녀온 후기, 소감문 작성하기, 자격증 공부 인강 등 자기 개발하기, 도박 중독 체크리스트 직접 만들어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기, 중독에 대해 공부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돈을 베팅하는 도박의 정의와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확실성만 믿고 도박을 해왔었고 반복되는 행동이 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독의 정의를 배우며 예전 습관들을 고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단도박에 대해 임하고 있습니다. 단도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하시고 급할수록 돌아가시는 걸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